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내일은 급등주 코너 시간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선 관련주, 그중에서 또 특히 이제 윤석열 테마주로 불리는 것들 중에 자, 인맥 관련주, 특히 이제 학연, 혈연, 지연 이렇게 엮여 있는 인맥 관련주 플러스 또 정책주가 약간씩 가미되어 있는 종목들, 자, 몇 종목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 전부 다 오늘 큰 수익이 나서 참 좋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프롬파스트를 어제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프롬파스트를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잡으면 된다. 자, 이렇게 바닥을 쌍바닥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쌍바닥을 만들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양봉 두 개가 단봉으로 아주 이쁘게 겹쳐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을 하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줬어요. 자, 이렇게 꼬리를 달 때가 아주 최고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자,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28%나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급등주들. 자, 사실 이제 우량주하고는 또 다른 좀 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급등 직전에 이렇게 또 횡보하고 있을 때 주가를 기다려서 모아가 저점에서 이런 저점에서 모아가서 주가 이제 크게 한번 시세가 날 수 있는 요런 게 이제 급등주의 묘미죠. 급등주라 그래가지고 불안한 거는 아닙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지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정확한 자리를 알고 그 종목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큰 수익을 내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 5월 달에 장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 상담 문자가 많이 왔었어요. 종목들 물려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종목을 갖다가 이제 좀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한 40% 정도 급등을 해서 이제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오하임 INT라는 종목이었어요. 자, 제가 지난 5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죠. 최저점. 자, 이렇게 중심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까지 정확하게 이제 오는 걸 포착을 하고 자, 바로 이런 날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21선 돌려치기, 자, 그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나와줬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선까지 바닥권에 샀으니까 21선까지 오르면은 당연히 눌려요. 그리고 다시 21선 돌파한 다음에 돌파 이후에 강력한 저항이 뭘로 바뀌어요? 지지로 바뀐다. 이렇게 강력한 지지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금살금 오르다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 육박하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자, 매수가 대비해서는 제가 사인 드리고 나서부터는 한 40%가 넘는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종목 받아가신 분들, 큰 수익 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종목 받아가신 분이 오늘 이제 수익 났다고 270만 원 버셨대요. 1000만 원 넣었는데 300만 원 가까이 버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자, 이게 바로 또 이제 급등주의 또 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 전에 이렇게 바닥권 자리들, 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또 급등주 공부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또 원익큐브도 어제 제가 설명드린 종목이죠. 자, 와서 어떻게 해요? 횡보를 쭉 해요. 더 이상 안 빠지고, 그죠? 자, 그러면서 박스권을 이렇게 박스권 바닥권에서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최저점에 잡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오르건 내리건 뭐 수익권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급등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자리에서 못 잡아서 그럼 어디서 잡아요? 자, 급등 일보 직전에 잡는 자리들, 어제 이제 설명드린 자리들이잖아요. 바로 박스권 상단 직전에 딱 와 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어때요? 오늘도 장중에 27%나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유심히 보시면 또 좋은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맥 관련주는 10배 오르고 정책 관련주는 30배 오른다. 자, 그런데 인맥 관련주 10배 오른다 그랬더니 10배 안 오른 종목 들이대면서 이거 10배 안 올랐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더 10배 올라갈 때까지 오르는가요? 아니죠. 모든 종목이 다 10배가 오른다는 게 아니고 대장주가 10배씩 오른다는 얘기죠. 10배가 오른 종목이 나오면 그러면은 끝물이라는 소리예요. 정책 관련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대선 출정식을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거의 다 막판 스퍼트를 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끝마무리를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들어가서 대통령 경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쯤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정책을 내보내야 돼. 공약을 내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이 투표를 할 때 그 공약을 많이 참조를 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아,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면 정말로 좋겠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이슈가 되는 정책들이 있죠. 이명박 대통령 때는 4대강, 또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저출산, 복지, 자,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4대강 관련주 중에서 제일 최고로 급등했던 종목이 뭐예요? 바로 이화공영. 당시에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처음에 바닥권에서 출발할 때 이때가 700원대였어요. 7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7에 21, 30배가 훨씬 넘게 올라갔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게 700원에 사가지고 25,000원 될 때까지 30배가 될 때까지 먹어야지.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확인을 하고 중간에 들어가가지고서만 먹어도 10배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0배가 아니고 2배만 먹어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단기간에. 그 시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형주가 뜰 때는 대형주로, 또 이런 빅 찬스가 5년에 한 번 오는 대선주가 왔을 때는 또 대선주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또 한 번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어차피 지금 윤석열, 이재명이 지지도, 뭐 인기도, 적합도, 뭐 이런 조사들을 갖다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1등, 2등이 윤석열 전 총장 아니면 뭐 이재명 전 지사, 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당에서는 윤석열, 또 여당에서는 이재명. 자, 어쨌든 이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아직 민주당 쪽에서는 대선 후보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도 있지만은 이낙연 후보도 있어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은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게 되면은 이 관련된 종목은 정말 박살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경선이 되려면 멀었거든요. 아직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죠.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지금으로서는 유력하신 분이 이재명 후보예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봐야겠죠. 자, 지금 보세요. 동신건설입니다. 동신건설 최근의 모습이 보면은 이 4월 달에 한 차례 상한가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을 했어요. 딱 하고 이제 수급이 들어왔죠. 강력한 수급이 이때 들어오고 나가지고 주가가 수급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완전 바닥이죠. 바닥인데 쭉 바닥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쭉 하고 주가를 빼죠. 자, 이러면서 개미를 털어냅니다.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예, 개미들 여기에 들어간다고. 꼭 여기 들어가요. 삼성전자도 대부분 9만 원대 사신 분들이 다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떨어지면은 이제 아이고 이거 왜 떨어지나 이제 그러고선 그때부터 찾아보죠. 이때 들어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나고 계좌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기미를 안 보이고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서 어떻게 해요? 유튜브 찾아보고 네이버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러고선 설명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죠. 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가 보다. 이제 그때 아는 겁니다. 그럼 언제 들어가냐? 이제 들어가야죠. 보세요. 중간에 거래량이 한번 빵 터져 들어옵니다. 바로 요때죠. 21선을 넘을 때. 21선을 넘을 때 빵 터져 들어와요. 21선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선이든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대형주 설명할 때도 21선을 많이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설명하기가 21선으로 설명하기가 가장 좀 무난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21선을 세력선이라 그래가지고 많이들 사용을 해요. 그래서 21선이 가장 차트에서 많이 이제 눈에 띄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쉬워서 21선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력들이건 개미들이건 많이 보는 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력들도 개미 눈치를 봐가면서 개미를 털고 개미 물량을 뺏어가지고 내가 더 많이 물량을 갖고 있어야지. 물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물량을 갖다가 많이 흡수를 해서 나중에 어차피 주가를 끌어올릴 거니까. 근데 개미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빵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미들이 이때 갈라나 보다. 혹은 여기서 물려있던 애들, 이 꼭대기에서 물려있던 애들이, 중간에 물려있던 애들이 여기 오면은
아이고 본전만 돼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또 끄집어 내리죠. 예, 왜? 이쪽에 또 들어온 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가지고선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이고 안 가나 보다 그러고 또 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털었어요. 이제 갈 때 됐어요. 그래서 동신건설도 이제는 갈 때가 슬슬 돼간다. 왜냐? 그렇게 되는 모양이 뭐가 나와요? 이렇게 쌍바닥 모양이 나온다고요. 자, 어제 설명드린 프롬파스트, 원익큐브, 뭐 또 그 전에 이제 애니능률 전부 이런 종목들, 푸른저축은행, 자, 이런 종목들이 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신건설 이제 또 한번 올라갈 타이밍을 만들고 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좀 보셔야 된다. 왜냐? 윤석열 인맥 관련주가 슬슬 끝나갑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요.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요. 자, 여러분들 꼭 이런 얘기를 갖다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종목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돈이 또 어디로 갑니까? 예, 그 다음 차례가 누가 갈 것 같아요? 다음 후보가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쪽에서는 이재명 지사도 뭔 얘기를 하겠구나. 이재명 전 지사도 뭔가 액션이 나오겠구나 하는 미래의 불확실한 호재,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주가는 오르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테마주, 정치 테마주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화공룡으로 당시에 가장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번 2021년도 하반기,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이제 시작을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때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선 테마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또 수익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 수익 잘 안 나시는 분들, 주식 고민 있으신 분들 위에 상담 연락처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